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이번에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후치 담보 금지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이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번 규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여러분의 의견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요, 대출 받을 기회조차 사라졌다. 후치 담보 금지에 디딤돌 막힌 사람들. 자, 이제 내 집 마련 꿈은 포기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은요, 최근 디딤돌, 이 대출 기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디딤돌 대출, 이것은요, 그동안 무주택 서민들에게 아주 저금리로 제공되던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대출 요건 아주 강하고 특히 후치 담보가 금지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재정 건전성 이유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고, 이것 때문에 서민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딤돌 대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품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최근 발표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 기회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후치 담보 대출, 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잔금을 빌려주고, 이제 준공이 되면 소유권이 설정이 되면 그때 담보로 다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은행이 미리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발표로 인해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건이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 대출 대상은 5억 이하 주택, 한도는 2억 5천, 금리는 2.65에서 3.9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은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요, 이 조건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은요, 더 이상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됐죠. 즉, 이제 높아진 금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디딤돌 대출을 쓰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4% 이상, 신용대출까지 받는다고 하면 평균 5% 이상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2억 5천을 빌린다면 디딤돌 3%짜리를 쓴다면 연 750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5%짜리를 쓴다면 1250, 연간 500만 원을 더 내야 되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디딤돌 대출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했죠. 자, 그 사이에 디딤돌 대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완화가 될수록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됐죠. 자, 2022년에 보면요, 3조 7,205억, 그 다음에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죠. 13조 8,835억, 거의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죠, 22조 3,202억,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딤돌 대출이 받기 힘들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후치담보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잔금을 대출해주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소유권이 설정되면 그때 담보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후치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이제는 금지됐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내년 7월 1일 이후에 입주하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모두 후치담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시중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은 후에 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디딤돌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안 대출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은요, 디딤돌 대출, 이 절이잖아요. 이런 절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죠. 자, 그래서 더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리는 내내
대출 이자 부담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대출 규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입장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대출 규제 찬성이신지 반대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은요, 두 가지입니다. 집값 안정화, 재정 건전성, 집값 상승 억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도 역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었죠.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랐고 이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후치 담보 대출 금지는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자, 이번 규제는요, 좀 전에 보셨듯이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았어요. 디딤돌 대출.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대출이 이어졌고 기금 운영에 부담이 커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를 찬성하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정된 주택시장 기대하는 직장인 김씨 32살이시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씨는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와 후치 담보 대출 금지를 환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저 같은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집을 사는 것이 꿈 같은 일이었죠. 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대출 규제를 찬성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 그래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좀 전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디딤돌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자, 2천에서 4천, 즉 소득이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오히려 대출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줄었죠. 반면 6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이상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대출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혜택이지만 낮은 분들에게는 별로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도 이제 찬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이유, 서민 부담 증가,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요, 이번 규제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또 후치 담보 대출을 통해서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저금리죠. 2에서 3% 정도로 낮았던 대출 상품을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4%, 5%짜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죠. 그것이 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입니다. 이번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후치 담보 대출 금지 때문에 이제 잔금이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막막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이것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이번 정부 대출 반대하시는 시민의 입장입니다. 자, 이분은 자영업자시고 47살이시네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씨는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가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이미 중도금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잔금은 디딤돌 대출로 해결하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치담보대출이 금지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 씨는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짐을 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찬성 그리고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자, 찬성과 반대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찬성 측에서는요,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또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찬성한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이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측입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자, 이번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이자 부담이 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분들은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로 인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찬성과 반대가 있긴 하지만 균형점을 찾아야겠죠.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안정화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서민들이 겪게 될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의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 또 후치담보 대출 규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